67세의 최영희 씨는 어느 가을 아침 홀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40년간 자신이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 중에서 진짜 자신을 이해한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아니오였습니다. 최영희 씨는 평생 사교적인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활동했고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동네 문화센터 요가 수업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연락처에는 300명이 넘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고 명절 때면 안부 문자를 보내느라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특히 대학 동창 모임은 최영희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대 초반 같은 대학을 다녔던 6명의 친구들과는 졸업 후 40년이 넘도록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점심을 먹고 1년에 2번은 1박 2일 여행을 다니고 서로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을 챙기며 지냈습니다. 최영희 씨는 이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6명이 모였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 중 한 명인 박 여사의 아들이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했고 다른 한 명인 김 여사의 딸은 의사와 약혼을 했으며 또 다른 친구인 이 여사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1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소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는 자녀들의 성공담과 재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승진 축하 파티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줬고 김 여사는 예비 사위가 어느 대학병원 의사인지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한참 동안 설명했으며 이 여사는 부동산 투자로 얼마나 큰 돈을 벌었는지 자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너도 나도 자기 자식들의 성공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영희 씨였습니다. 최영희 씨의 남편은 5년 전 조기 퇴직을 했고 큰아들은 아직 결혼도 못했으며 작은 딸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최영희 씨 부부는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국민연금과 약간의 예금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최영희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냐고. 최영희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아직 결혼 준비 중이고 딸은 프리랜서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 순간 테이블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최영희 씨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패배자로 낙인 찍혔다는 걸 말이죠. 성공한 자녀도 자랑할 만한 재산도 없는 사람은 이 모임에서 더 이상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며칠 후 최영희 씨는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신을 빼고 따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것도 최영희 씨와 특히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의 실수로 알게 됐습니다. 그 친구가 단톡방을 잘못 눌러서 최영희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제주도 여행 날짜 확정됐어. 나 비행기표 예매해야 하는데. 최영희 씨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이 자신만 빼고 여행을 간다니. 최영희 씨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 무엇냐고. 친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갑자기 계획된 거라 연락하기가 애매했다느니
인원이 딱 맞아서 더 부르기 곤란했다느니. 하지만 최영희 씨는 알았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여행 경비를 부담스러워할 거라 생각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있으면 재미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거나, 어느 쪽이든 최영희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함께 웃고 울고 기쁨과 슬픔을 나눴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과연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유지했던 거래 관계에 불과했던 걸까? 더 충격적인 일은 계속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최영희 씨는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에서 그 친구들 중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최영희 씨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하며 급하게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마치 최영희 씨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얼마 후 최영희 씨는 동네 미용실에서 우연히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미용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옆 동네 부인들이 최영희 씨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다는 둥, 딸이 이혼했다는 둥, 심지어 최영희 씨가 우울증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둥. 하나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 뒤에서 자신에 대한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최영희 씨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며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 우리는 성공했고 잘 살지만 최영희는 저 모양이야. 우리가 훨씬 낫지. 이런 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삶이 더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었던 거죠. 최영희 씨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겠다고. 40년의 우정이라는 게 알고 보니 허상이었으니 굳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왜 모임에 안 나오냐고. 하지만 최영희 씨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쁘다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최영희 씨는 이미 과거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었습니다. 최영희 씨가 사는 아파트 같은 동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들이 10명 정도 살았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함께 듣고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최영희 씨도 그 모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창들과의 일이 있은 후 최영희 씨는 이 모임에서도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최영희 씨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할 때도 어딘가 어색했으며 요가 수업이 끝난 후 카페에 가자는 이야기가 나올 때면 자연스럽게 최영희 씨를 제외하고 눈빛으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처음에 최영희 씨는 자신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요가 수업에 갔더니 강의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사에게 물어보니 오늘은 휴강이라고 공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최영희 씨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단톡방을 확인해 보니 전날 저녁에 휴강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영희 씨만 단톡방에서 강퇴당해 있었던 겁니다. 언제 강퇴당했는지도 모르게 최영희 씨는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5년 넘게 함께 운동하고 수다 떨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을 배제한 겁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최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외면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영희 씨는 문득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비유가 나왔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서로 몸을 붙였는데 각각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고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타인과 관계를 맺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영희 씨가 겪은 건 적당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예 버림받은 겁니다. 그리고 최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적당한 거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걸.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익할 때만 가까이 두고 쓸모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최영희 씨는 그동안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서 친구로 지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최영희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자녀들이 나름 괜찮게 성장하고 있었고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분위기를 띄워줬기 때문에 곁에 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조건들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주저없이 최영희 씨를 버렸습니다. 최영희 씨는 그날부터 모든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연락이 와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고 단톡방은 모두 나갔으며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40년 넘게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혼자가 되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나 습관적으로 생각했다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허전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걸고 싶었지만 전화를 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평온함이 찾아온 겁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모임에서 무슨 말을 조심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됐습니다. 최영희 씨는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저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내 옷차림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고 포장하며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대충 묶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무 때나 좋아하는 간식을 먹고 보고 싶은 드라마를 몰아서 봤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걷는 게 어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몇 번 해보니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에 바빴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자신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누군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예쁜 꽃을 발견하면 한참을 서서 바라볼 수 있었고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영희 씨는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집안일 하느라, 사람들 만나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최영희 씨는 일주일에 서너 권씩 책을 읽었습니다. 소설도 읽고, 수필도 읽고, 철학책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쇼펜하우어의 책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이해하며 읽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며 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고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된다고. 진정으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의 정신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다고. 최영희 씨는 그 말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평생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고 진정 자신은 잃어버렸던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속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만 고민하지만 지적인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한다고. 전자는 항상 타인을 필요로 하고 사교 모임을 찾아다니지만 후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정신을 발전시킨다고. 그리고 진정으로 위대한 사상과 예술은 모두 고독한 순간에서 탄생했다고. 최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렸지, 진정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다는 걸. 매주 모임에 나가서 몇 시간씩 수다를 떨었지만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함과 허무함만 있었죠. 하지만 혼자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달랐습니다. 그 시간은 최영희 씨 자신을 성장시켰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게 했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했으며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게 했습니다. 최영희 씨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사만 나누고 각자 자기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서로를 평가하거나 비교하지 않았고 뒷담화를 하거나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예술 세계에 몰입할 뿐이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최영희 씨는 우연히 옛날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의 박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최영희 씨를 보자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왜 연락이 없었냐고. 최영희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요즘 그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고.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최영희 씨가 외롭고 힘들게 지낼 거라고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영희 씨는 오히려 밝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물었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롭지 않냐고. 최영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다고.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박 여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전히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매주 누군가를 만나며 바쁘게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최영희 씨는 알았습니다. 박 여사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고 있었고 끊임없이 우위를 점하려 애쓰고 있었으며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집으로 돌아와 다시 쇼펜하우어의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타인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고 그들 역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며 고독 속에서 자신의 정신을 풍요롭게 가꿀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최영희 씨는 책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인정해주고 함께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최영희 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최영희 씨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야 하나, 무슨 말을 조심해야 하나,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됐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렸고,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었으며, 산책을 가고 싶으면 산책을 갔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고, 누구에게 맞춰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영희 씨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머리가 맑아진다는 걸 말이죠.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군가와 수다를 떨느라 정작 중요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남의 이야기, 남의 평가, 남과의 관계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최영희 씨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으니까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긴장된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담담하고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남에게 좋게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그저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도 화해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최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애썼던 이유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남에게 확인받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최영희 씨는 자기 자신과 화해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것, 자녀들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최영희 씨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는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최영희 씨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공원에 나가 1시간씩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문화센터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주말에는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를 찾아갑니다. 혼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혼자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예전에는 이 모든 게 외롭고 창피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가끔 아파트 복도에서 옛날에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리지어 다니며 수다를 떨고 서로를 품평하고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최영희 씨를 보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지만 최영희 씨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최영희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친구가 없다는 게 불행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가짜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범속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지만 진정으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최영희 씨는 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영희 씨는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일찍 이 진실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쓸데없는 관계에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이 가능했던 거라고. 고통이 없었다면 평화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라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는다고. 그리고 진정한 지혜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최영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평화가 중요했습니다. 많은 친구를 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최영 씨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유의 시작이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람은 점점 똑똑해진다. 왜냐하면 타인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년에 팔자가 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 쇼펜하우어가 옳았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이며 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최영희 씨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밝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최영희 씨는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마침내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친구 한 명도 없으면 오히려 좋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이자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군중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고. 최영희 씨는 이제 현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서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며 살아갑니다.